시제는 어렵지 않은데 영어 12가지 시제는 필요 없고 현재 시제부터 하겠습니다. 현재 시제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기본형 그대로이거나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s나 es, 즉 주어에 s가 없으면 동사 s를 붙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양이 원래 모양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원래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지금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굳이 수직선으로 표시를 하면 옛날도 지금도 미래도 여름은 원래 덥다 할 때 쓰는 말이야. 의연아 1번 무슨 말? 네 뭐라고? 얘는 7시 일어난다. 7시 아침. 원래 아침에 7시에 매번 일어나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오늘만 7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뭔 말입니까? 우린 영도에서. 네. 영도에서 얼었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느 점이 바뀌는 것인데. 3번. 네, 이런 말들을 현재 시제로 쓰는 것이고요. 과거 시제는 모양이 ed를 쓰거나 ed형을 안 붙이는 불규칙 형태가 있고 당연히 뭐뭐 했다라고 해석을 하겠죠. 수익선으로 굳이 표시를 하면 과거의 시작에서 과거에 끝난 일입니다. 대부분은 과거 시를 결정할 때 뒤에 이렇게 뭐가 과거를 나타내는 그런 부사구들이 따라 나오는데 그 부사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로 LAST로 시작하거나 어고로 끝나거나 또는 연도가 있다거나 또 어제라는 단어가 있다거나 네, 그러면은 대부분 과거 시제를 씁니다. 다시 왔습니다. 4번. 폴은 지난 밤에 컴퓨터 게임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네, 내가 나도 모르게 해서 그랬고 5번은 알렉산더 그라함 벨이라는 사람이 1876년에 전화기를 발명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과거를 나타내는 확실한 부사가 있을 때는 과거 시제를 씁니다. 미래 시제죠.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위를 쓰거나 또는 비고잉 투를 쓴다는 거 알고 있고 다음에 뭐뭐 할 것이다 라고 당연히 예상하겠죠. 네. 지금 시작해서 미래 할 일을 나타내고 이거는 뭐 지나가는 얘기인데 will과 비고잉트의 차이가 있다면 will 자체에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의지를 나타내는 미래 즉 결심을 했다고 하면은 will을 쓰는 경향이 있고 비고잉트는 이미 결정난 계획을 말하기 때문에 be planning to하고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be going to의 go라는 말이 뭐뭐 하러 가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뭐뭐 하러 가는 길이다 등등으로 우리나라 말로 이해하면 가장 좋겠습니다. 즉 어디 가니? 나 영화 보러 가는 길이야 라는 말은 이미 티켓을 사놨다는 얘기죠. 네, 그때 쓰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게 상대방을 속이는 말이라면 좀 다르겠지만 영화 보러 가는 길이야 그러면 아, 이 선약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 그때 쓰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에 미국은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어느 나라 사람들 다 그렇지만 비난할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좀 못살게 구는 그러한 문화들이 어느 나라나 있지만 옛날에는 마녀 사냥 같은 걸 했거든요. 실제로 마녀라 그래서 네. 우리 집에 고추 줬는데 배를 만져서 할머니 약손처럼 오 마녀다 막 이러는 것이죠. will이라는 단어가 미래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미래 확신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녀라는 운용을 쓸 수 있으니까 미국에는 그런 문화 때문에 will하고 뭐를 같이 쓰냐면 probably란 말을 섞어서 쓴다고 합니다. 네, 이건 진짜 지나가는 말인데 will 혼자 쓰면 자기가 미래를 예측하는 마녀처럼 느껴져서 사람들한테 처형을 당할 수가 있으니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will probably를 많이 쓴다라고 읽은 기억이 나네요. 네, 진짜 쓸데없는 말이었고 6번은 내일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올 거. 아 정말 이러면 좋겠다, 그죠? 네. 그 다음에 7번 My room is dirty. 내 방이 더러워서 그래서 내가 이번 주말에 뭐 할 거다? 청소를 할 것이다. 미래의 계획을 나타냅니다. 사이좋게 한 문제씩 해보면 되겠네요. 준영아 1번. Every 4years에다가 밑을 쳐서 4년마다 라는 뜻이죠. 4년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열린다입니다. 그 다음에 서연 2번. 네, 마운틴 에베레스트산이 가장 저기 히말라야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면 네, 지금도 옛날도 그런 것이니까 있으라고 써야겠죠. 3번. 네, arrive가 됩니다. 이거는 위에서 설명을 다시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헤드 옵서브드라기보다 1610년이라는 과거 표현이 있으니까 과거를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네, 내가 charger라는 말은 충전기를 가져올게, 핸드폰. in case란 말은 어떠한 경우에란 뜻이니까 어떠한 경우를 대비해서 배터리가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죠. 배터리가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되고 6번. At the end of the month라는 단어가 이번 달 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번 달 말이니까 미래임으로 will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안 가르친 거를 아주 정확하게 틀려왔는데 옆에 보시면 수능객 15번 포인트라고 적혀 있죠.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와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일 때는 미래일이라도 현재 시제를 쓴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는 이런 것들이겠죠. 그 사람이 돌아온 후에 그 사람은 저녁을 먹을 것이다 이고, 조건이라는 접속사는 이런 것이겠죠. 만약에 내일 뭐 한다면, 날씨가 맑다면, 이런 말일 텐데, 이런 말은 미래의 의미일지라도 미래를 쓰지 않고 현재를 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뭐라고 쓰냐면 접속사 나오고 조동사 나오고 컴마 다음에 조동사가 오죠. 그럼 여기가 뭐뭐 할 때 뭐뭐 할 것이다가 얘가 조동사 오고 접속사가 중간에 오고 접속사가 뒤에 올 때는 얘가 뭐뭐 할 때가 되고 얘가 뭐뭐 할 것이다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부사절이 앞에 올 때하고 뒤에 올 때 컴마가 달라지니까 그거는 좀 주의해서 살펴보고, 부사절은 굉장히 중요한 컴마입니다. 컴마를 가지고 잘라 읽어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들 이런 말 잘 안 해주죠. 듣기는 합니까 근데? 어쨌거나 뭐뭐 할 때 뭐뭐 할 것이다면 어디다가 will을 쓴다고? 그렇죠. 여기다가 will을 쓰고 여기다가 will 안 쓰면 돼요. 그럼 우리나라 말로 보면 쉽죠. 그럼 이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뭐라고?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들이 되는 거야. 알겠어? 네. 그러면 거기다가 will을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뭐 할 때, 또는 뭐뭐 할 것이다, 또는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뭐뭐 할 것이다 부분에 will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사들이 앞에 올 때는 이렇게 컴마가 있을 것이고, 부사들이 뒤에 올 때는 컴마가 없겠죠. 아이고 이거 앞에가 이거 will을 써야 되는데.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는 위에 적혀 있는 것처럼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등등이고,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는 if, unless. 오늘 처음 본 사람 있을 텐데 in case라는 단어는 뭐뭐 하는 경우에를 대비해서라는 뜻이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있습니다. 좋은 경우를 대비하는 사람은 없죠. 나쁜 경우를 대비하니까.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in case죠. 예, 보입니까? 배터리가 방전될 경우를 대비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안 좋은 경우를 대비해서라고 할 때 잘 쓰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뭐뭐 할 경우를 대비해서 라는 부분에는 will을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고, 책은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항상 쉬운 단어가 뜻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뭐가? when이란 단어가 뭐뭐 할 때가 아니고 언제라는 뜻도 있고, if란 단어가 뭐뭐 라면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때는 문장 중간에만 옵니다. 이때는요,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will을 씁니다. 이걸 좀 어렵게 선생님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를 거야. 어렵죠? 이렇게 하지 말고 1번하고 2번이 뭐 부사절, 3번이 명사들 그러지 말고 내 말만 들으면 돼. 문장 중간에 올 때는 when이 언제라는 말로 바뀌고 뭐뭐 할 때가 아닙니다. if가 뭐뭐 라면이 아니고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말로 바뀌기 때문에 이때는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므로 그때는 will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어렵게 명사절이라고. 이 두 단어만 주의하면 돼요. 왜냐하면 다른 단어는 뜻이 하나밖에 없어. 혹시 after가 그 후에라는 말 말고 다른 말이 있겠어요? 없어. 다른 단어는 뜻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외가 없다고요. when이나 if는 뜻이 여러 개 있으니까 예외가 있기 때문에 명사들, 부사들 이렇게 해도 되지만 항상 자리가 중요하니까 맨 앞이 아니고 중간에 올 때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1번처럼 when이나 if가 중간에 오지 않고 맨 앞에 왔을 때 명사들이라면 컴마가 뒤에 없어요. 네, 그것도 달라지는 것이고. 된 것 같죠? 과거 완료입니다. 아, 현재 완료구나. 별표를 하나, 둘, 셋 합시다. 현재 완료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have pp나 has pp죠. have pp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과거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봐. 옛날에 끝냈는데 지금도 그걸 가지고 있고, 옛날에 갔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고, 옛날에 데이트를 했는데 지금도 사귀고 있고, 옛날에 잊어먹었는데 지금도 그 상태니까 지금도 못 찾았다는 얘기가 have pp입니다. 단어가 두 개면 뜻도 두 개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러 가지 상황에 쓰이는데 우리 책처럼 완료나 경험이나 계속이나 결과 등등으로 쓰이는데요. 완료는 무슨 말이냐면, 완료는 끝냈는데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모르는 겁니다. 물음표. 경험은 계속 여러 번 했던 것을 경험이라고 하고, 계속은 당연히 옛날에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결과는 옛날에 한 행동이 지금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뜻입니다. 시험은 여기가 나오지 않고, 별표를 옮겨야겠네. 미안합니다.
그게 그거니까. 겁나 잘 나온다, 겁나게. 네. 8번은 해석은 어떻게 돼요? 저스트가 방금이란 뜻이기 때문에 에세이 끝내는 걸 방금 맞췄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9번은 무슨 말이냐면 필리핀에 가본 적이 있냐? 10번은 마이크를 5년 넘게 데이트를 해왔다. 11번은 내 방키를 잃어버렸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해석 어떻게 돼요? 현재 완료는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8번도 방금 끝냈다, 9번 가봤냐, 10번은 데이트했다, 11번 잃어버렸다, 그런 거잖아. 근데 과거도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외국 책에서도 잘 나오고 우리나라 책에서도 잘 나옵니다. 했다랑 했었다. 우리나라만의 완료형이 없어요. 그래서 했었다는 말은 없다 그래. 내가 알기로 했었었다 이런 말도 없다고 합니다. 내가 알기로. 네. 그럼 국어쌤한테 물어보시고. 뭐라고? 이게 했다라고. 했다. 둘 다 했다. 네. 예. 우리나라만의 완료형이 없기 때문에 했었다라는 표현은 원래는 없대요. 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밑에 보면 현재 완료와 과거의 차이는 단어가 두 개니까 옛날도 지금도 알고 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밑에 단어가 한 개니까 옛날에 알았다 끝 이게 아닙니까? 지금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으니까 지금 상황은 모르는 겁니다. 원래 이거 차이가 있는데 현재 완료하고 뭐하고 과거하고 구별하는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문제를 잘 내냐면 현재 완료는 이런 식으로 방금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언제 했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네, 모르죠. 그래서 물음표를 친 거고, 과거는 언제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 어떤 말이 있으니까 레스트 나잇이나 뭐 3분 전이나 뭐 5분 전이나 뭐 1890 몇 년이었죠? 그 전화기 발명한 시간이 97년입니까? 76. 아, 76년에 76년. 그래서 연도가 정확하게 나타나면 과거고 그 시점이 모호한 경우는 이런 식으로 현재 완료 썼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면 현재 완료는 애매모호한 과거예요. 즉 before 전에 해봤어요, just 방금 해봤어요 등등등이고, 과거는 어떠한 것을 과거라 그러냐면 모호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과거. 즉 레스트나 아까 말했다시피 오거나 또는 뭐 연도나 등등등 이렇게. 그런 차이가 있는 거를 알고 나서 위로 올라가 보면 현재 완료는 뭐랑 쓸 수 없다고?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와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의문사 횡과 함께 쓸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실은 과거는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과거는 before랑 just랑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 PP는 밑에 있는 확실한 과거를 나타내는 말과 같이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굉장히 잘 냅니다. 그래서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번 써보자. 뭐가 있어? yesterday가 있고, last가 있고, ago가 있고, 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지? 하나, 둘, 셋, 넷, 네 개 썼으니까. 펜으로 해석하는 의문문은 확실한 과거를 나타내는 건지 불확실한 과거를 나타내는 건지 한번 물어봅시다. 생각해보게.
경찰이 알리바이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볼 때 새벽 3시 30분에 새벽 3시 30분이면 언제라고 물어볼 수 없구나. 언제 거기 있었어요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언제 염주 사원에 계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답해야 돼요? 불확실하게 답해야 돼요? 당연히 확실하게 답을 해야 자기의 무죄가 증명이 되겠죠. 애매모호하게 답을 하면 안 되겠잖아. 그래서 횡의로 물어볼 때는 확실하게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한 과거는 과거랑 어울리지 현재랑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쓸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just now라는 표현인데 just now는 단어가 두 개니까 뜻이 두 개이므로 방금 전에란 뜻입니다. 방금 전에. 이런 말과 뭐하고 현재 완료와 같이 쓸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완료가 불확실한 과거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 표현이 나오면 과거로 쓰면 돼요. 현재 완료에 대해서 했습니다. 과거 완료를 할게요. 과거 완료는 모양이 헤드 PP이고요. 그 다음에 과거보다 더 과거라고 쓰시면 됩니다. 뭐라고? 과거보다 더 과거예요. 과거보다 더 과거입니다. 14번 문장은 저번에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것처럼 엔터는 대부분 뭐를 쓰지 않는다 그랬죠? 인투를 쓰지 않는다 그랬죠? 오늘 수능특강 보면 엔터 인투가 한 2번 3번 나오던데요. 네. 그래서 밑줄이 거기 있지 않으면 맞다고 생각을 해야 돼. 엔터 인투는 이제 그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걸 시작한다는 의미라 그랬고. 그래서 수업에 들어갔더니 뭐가? 강의가 벌써 시작이 됐더라. 그래서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난 과거, 즉 자기가 늦은 것이다 아니면 제 시간에 온 것이다? 늦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15번 보면 걔네들이 이사 들어오기 전에 집이 비어 있었다, 즉 말끔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네, 그래 정리가 된 집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야기입니다. 14번 문장이 대표적인데 과거 동사가 두 개가 있을 때 첫 번째로 교실에 들어갔다, 두 번째로 수업이 시작했다. 이게 먼저 일어난 건지를 확실하게 밝혀주지 않으면 자기가 수업 전에 들어갔는지, 즉 제 시간에 왔는지, 자기가 수업 후에 왔는지 또는 지각을 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과거보다 더 과거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헤드 PP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과거 완료가 시험에 안 나오는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과거 완료를 쓰는 경우는 과거 동사가 두 개가 있을 때 순서를 정해주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두 문장 보면 전부 다 순서를 정해주는 말이 있어요. 그죠? 14번 already란 말이 벌써란 뜻이니까 수업이 벌써 시작했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고, 15번도 before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걔네들이 이사 들어오기 전에 집이 치워졌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여기다가 과거를 써서 틀렸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시험 문제를 내기 애매하죠. 두 개를 다 써서 표현할 수 있다면. 그래서 시험 문제는 대부분 헤드 PP하고 과거를 물어보는 시험은 잘 안 나옵니다. 왜? 둘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은 헤드 PP와 have PP를 가지고 시험이 잘 됩니다. 그래서 헤드 PP를 쓸 자리에, 즉 과거 완료를 쓸 자리에 과거 동사를 쓰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헤드 PP 자리에 have PP, 즉 현재 완료를 쓰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잘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제 일치를 하겠습니다. 앞에가 과거면 뒤에도 과거이고 앞에가 현재면 뭘 써도 상관없는 게 시제 일치인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C를 일치시켰네요. 뭐라고? 마르사가 생각하기에 테스트가 쉬웠다.
원래 앞에 think인데 think가 thought로 바뀌니까 is도 was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시제 일치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내가 뭘 알았냐면 그 사람이 불법적인 걸 하지 않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중부정이죠. 잘못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 이 말인 것 같은데, 말 그대로 그때 do라는 단어가 뭘로 바뀔 수도 있고 did, do라는 단어가 had done 등등으로 여러 가지로 바뀔 수가 있는 게 마찬가지로 시제 일치입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라이트 뭐가 빛이 블랙홀을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만약에 say라는 동사가 said라고 바뀌었기 때문에 can이라는 단어가 시제 일치를 해서 could로 바뀌게 된다면 옛날에는 탈출을 못했는데 지금은 탈출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이를테면 교수님이 라고 할 필요도 없이 수학 선생님이 1 더하기 1은 2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1 더하기 1은 2였다라고 해버리면 지금은 아닐 수도 있는 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한다고? 현재 모양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시제 일치의 예외입니다. 그래서 종속술이 과학적 일반적 사실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질의 시제와 무관하게 현재 시제를 쓴다 라는 말이 말이고, 그 다음에 역사적 사실일 때는 뭐가 주로 있을 텐데 연도나 사람 이름이 있으니까 고유명사, 대명사가 따라 나올 텐데 그때는 과거 완료를 쓰지 않고 과거 동사를 씁니다. 밑에 문제를 해볼게요. 문법 문제는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공식을 적용한다라고 생각해서 푸시면 됩니다. 1번처럼 a week 오고 과거니까 과거, since라는 말이나 뭐가 있으면 for가 있으면 since는 이래로 for는 동안이라는 뜻이니까 옛날부터 지금을 나타내는 경우이므로 현재 완료를 쓴다. 이런 식으로 네, 푸시면 되겠습니다. 뭐 3번은 when he was young이라고 어렸을 때라는 뜻이 있으니까 과거로 쓰는 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보자. 1번 의견. week 오고는 과거니까 과거를 씁니다. 일주일 전이라 그랬으니까. week 오고의 오고는 뭐뭐 전에라는 뜻이잖아요. 예, 과거입니다. 무조건 과거. 2번. 네, since라는 말은 위에도 적어놨다시피 이래로라는 뜻이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라는 뜻이므로 현재 완료를 써야 됩니다. 3번. 어렸을 때니까 과거로 쓰면 좋겠죠. 4번. 예, 과거보다 더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은 had pp입니다. had pp. 그 다음에 5번. 앞에 told 밑에다가 이렇게 tell이라고 적어서 앞에가 과거니까 뒤에도 과거로 해야 되는 시제 일치를 물어보고 있는 것 같죠. 6번은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프루브 뭘 증명했냐면 두 개의 바디를 한자로 쓰면 신체잖아요. 그죠? 그 체라는 말을 그대로 당겨서 물체 그러면 됩니다. 네, 두 개의 몸체, 두 개의 물체가 서로를 뭐 한다? 즉 중력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개의 물체가 서로를 당긴다는 것은 중력이 있다는 것인데
중력이 있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중력이 없으니까 막 우리는 떠다녀야 돼요 마당에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도 옛날도 미래도 중력이 있으므로 CJ 일치의 예외가 됩니다. 지금도 그럴 때는 그랬다라고 쓰면 안 되겠죠. 네. A번까지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A번은 먼저 한번 해보십시오. 모르면 앞에 거 좀 보고. A번 A1번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어떻게 걔가 펜 안으로 들어왔는지. 과거보다 더 과거를 나타내는 것은 헤드 PP입니다. 2번 라스트 베이커시에나 말이 있으니까 과거를 결정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in recent years에 밑줄을 쳐서 최근에 라고 적으면 됩니다. 최근에란 말은 옛날부터 지금까지란 뜻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가 어울립니다. 이번에 3번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for라는 단어에 밑줄 쳐서 동안이란 뜻이죠. decade는 무슨 말이에요? 10년에 s가 붙었으니까 for decades 하면 수십 년 동안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어쨌거나 for라는 단어는 현재 완료랑 어울립니다. 그 다음에 5번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므로 will을 쓰지 않고 여기다가 will을 쓰는 것이죠. 6번 정직함이 최고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과거로 쓰게 되면 거짓말하는 거 아니 정직함이 최고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원래 모양을 써야 됩니다. 옛날도 지금도 정직함이 최고니까. 그 다음에 7번은 if 밑에다가 조건이라고 적어서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말에서는 will을 쓰지 않고 여기다가 will을 쓰는 것이죠. B번 하고 뒤에 거는 혼자서 해보시고 저는 여기를 책이 원래 더 두껍고 뒤에 보면은 이론이 없고 이제 문제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잘라내고 앞에 설명이 있는 부분만 가지고 지금 방학 특강용으로 책을 만들었는데 공교롭게도 중간에 바니어 비슷한 게 끼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좋은 아마 어휘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니어로 만든 문제는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는 받아들였다 거절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좋은 독해 연습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ancestor, descendant 잘 알고 계시죠? 처음 수업 들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되게 N분에 이렇게 뭐가 있으면 빈칸이 돼 있으면 순서대로 아마 나올 겁니다. 순서대로. 그 다음에 approve, disapprove. disapprove도 잘 나오긴 하는데 approve를 아시는 게 좋겠고요. approve는 뒤에 ove가 나와서 찬성하다, 승인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attach, detach. 자주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붙이거나 긍정의 의미일 때는 to를 쓰고 떨어뜨리거나 부정의 의미일 때는 from을 쓰기 때문에 이 단어를 보고 단박에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얘도 attach 위주로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ttach는 최근에 파일 첨부라는 의미로 굉장히 잘 쓰고요. 그 다음에 attachment라는 단어는 붙이는 것이니까 부모나 가까운 사람한테 애착해서 자기가 붙어가지고 그런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을 attachment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connect, disconnect. dis란 말이 반대말이라는 것은 계속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은근히 이것도 헷갈리죠? 디펜스, 오펜스. 남자들은 아마 스포츠를 많이 하고 오락 같은 걸 많이 하니까 알 것 같은데 여학생들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디펜스, 오펜스입니다.
특히 오펜시브라고 하면 공격적인이란 뜻이 되는 거죠. 아, 이런 단어를 모르면 안 됩니다. 디펜드라는 단어는 의존하다라는 뜻인데 인디펜던트라고 하면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해도 되는데 독립이라고 그냥 통째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encourage, discourage 보입니까? encourage는 어떻게 쓰겠어요? 안 나올 수가 없어. encourage라는 말을 이제 단어장에서 격려하다하고 여러분들이 잘 쓰지 않는 고무하다라고 많이 쓰는데 encourage란 말이 용기란 뜻이기 때문에 용기를 불어넣어 줘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보고 encourage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discourage는 말 그대로 용기를 빼앗는 것이죠. 그래서 용기를 빼앗아서 못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긍정과 부정의 의미라고 이해하면 틀림없을 것 같고요. 아, 이 단어 너무 중요합니다. 글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주제를 먼저 주고 주에 맞는 예시를 하나둘씩 적어서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남을 설득시켜야 되잖아요. 바로 이 예시 부분이 스페시픽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제라는 부분이 제너럴에 해당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던져놓고 그 다음에 자기 이야기를 하나둘씩 풀어나가는 글 형태가 99.9%의 형태라고 보면 글 자체가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걸 영어로 스페시픽이라고 하고 이 글쓰기 방법은 우리나라 글뿐만 아니라 영어에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자소서 같은 거 쓸 때 자기소개서 자기가 솔선수범하다 남한테 모범을 보인다라는 말을 쓰지 말고 남 입에서 그게 나와야 돼요. 이걸 읽으면. 그래서 남들이 맞지 않는 화장실 같은 남들이 맞지 않는 청소구역을 제가 맡았습니다. 이렇게 스페시픽 특정하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면 있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게 되냐면 아, 얘는 솔선수범하구나 라는 얘기가 절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세특 같은 경우가 세부 듣기라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듣기 사항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한 가지 에피소드만 가지고 보여줘도 읽는 사람이 아, 노력을 했구나 또는 뭐 이런 것에도 좌절하지 않고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사람이구나 참 집요하구나 라는 것이 생각이 들게 해야 되는데 자기는 타의 모범을 보이는 학생이 이렇게 써버리면 이거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부 듣기라는 것이 말 그대로 스페시픽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면서 글쓰기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꼭 알아보시고 애들한테 글 써보기 싶으면 되게 재밌는 게 김치에 대해서 글 써보면 뭐 김치는 빨갛다 김치는 맵다 그밖에 없거든요. 그 매우면 얼마나 맵고 빨가면 얼마나 빨가며 이런 거를 좀 잘 쓰는 게 좋으니까 나중에 그런 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 improve words 이거는 잘 알겠죠. 바로 빈칸에 써서 적어보고요. 그다음에 include, exclude 포함, 배제 이 단어는 좀 이런 단어를 제가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exclusive 독점입니다. 배제라는 뜻도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majority란 말은 대다수, minority는 소수란 뜻인데 minority는 언제 잘 쓰냐면 소수그룹 대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계층이 있다면 그걸 보고 마이너리티 그룹이라고 하는데 특히 정치적인 의미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럴, 이모랄 반열을 만들 때 IN을 붙이는 게 대부분이지만 MORAL이란 단어 앞에 in이라고 붙으면 인모럴 하면 발음이 부드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IN이 IM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로는 도덕적인, 임모로는 부도덕적인. 모털이란 단어도 있죠.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내추럴, 아티피셜. 아티피셜은 잘 나오니까 아트는 예술이잖아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처음 본 사람 있을 것 같아요. 프론이란 단어. 프론이란 단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레지스턴트입니다. 레지스트라는 말 자체가 저항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부정의 뜻이 있어요. 우린 안 한다라고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저항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프론이라고 써서 이 플랜트는 위드 킬러, 즉 잡초 제거제에 당하기 쉽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잘 죽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떠한 베저테리안 다이어트, 어떠한 야채 위주의 식단은 아니다, 이거 반대 아니야? 그럼 이건 부정이니까 잘 안 죽고, 긍정이니까 영양 성분이 부족해야 되겠죠. 네. 단백질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콩으로 만든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는데 그것도 한계가 좀 있죠. separate, 분리, integrate, 통합. short는 짧게 하다, light는 길게 하다. 뒤에 en이 붙으면 되게 동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sufficient, deficient, insufficient. 이거 너무 중요하죠. sufficient는 충분한이라는 뜻이고요. deficient는 아까 말했다시피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결핍이라는 단어 할 때 굉장히 잘 쓰는 단어가 deficiency고, insufficient는 sufficient의 반대말로 불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superior는 뒤에 to를 되게 많이 써서 뭐뭐보다라는 말을 쓸 때 than을 쓰지 않고 to를 쓰는 문법에서 좀 중요한 단어이기도 한데요. superior는 우월한, inferior는 열등한이라는 뜻입니다. traditional, modern. 우리나라 말을 쓸 때 트레디셔널이라고 하면 대부분 전통적으로 보존해야 된다는 느낌을 많이 쓰는 게 사실이고, 모던이란 말은 근대란 뜻인데 외국에서 즉 영어를 읽을 때 트레디셔널은 개인적으로 거의 좋은 의미로 쓰는 걸 거의 못 봤습니다. 약간 좀 없어져야 될 의미로 많이 쓴다는 느낌이 들어요.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벌러러블 너무 중요하죠.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다음 이뮨이란 말은 면역이 있다는 뜻입니다. 얘가 이뮨 시스템이 되겠죠. 면역 체계. 그 다음에 여자가 낯선 사람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약해 보인다. 말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네.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번에 풀을 수 있습니다. 해석을 안 하고 답을 나올 수 있어요. 자, 봐. 어떤 단어 다음에 투부동사가 나오면 해석은 되게 긍정으로 해서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조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from ing가 나오면 from은 무슨 뜻이기 때문에 멀어지다라는 뜻이라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의 의미로 못하게 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나만 말한다기 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은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강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from이라는 말 자체가 나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둘을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못하게 하다라는 부정의 뜻으로 쓰인다는 것은 굉장히 널리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가 있는 거거든요. 목적어 다음에 to가 있는 것이니까 긍정의 의미이므로 당연히 긍정이 됩니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밑에 밑줄 치면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파저티브라고. 나머지 해봐라.